네, 지금 이렇게 그랜저 IG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IG라고 하긴 좀 그런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버전 미드나잇 블랙을 야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보면 이게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그냥 검정색이고요. 데이라이트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낮에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면 이런 모습인데 카메라에선 잘 담기지 않네요.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면 여기랑 또 별 차이가 안 나서 그렇게까지 데이라이트가 막 티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면 이런 모습인데 티 나나요?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게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데이라이트가 의외로 거의 티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3.3 캘리그라피다 보니까 휠은 캘리그라피 전용 휠이 달려있고요. 뒤쪽 디자인을 보면요, 뒤쪽 디자인은 불이 안 켜졌을 때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안 켜져 있을 땐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미등을 켜면 이런 모습입니다. 별로 미등 켠 게 그렇게 티가 나진 않네요. 바깥에서 야외에서 보면 밝기가 그렇게까지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리어램프나 데이라이트나. 데이라이트도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밝게 찍혔나 모르겠네요, 사진에서. 그때 유출됐던 사진에서는 데이라이트가 너무 밝게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이모티콘 모양 많이 쓰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데이라이트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건 자연광에서 보는 카키색 실내입니다. 카키색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살짝은 초록빛이 있어요. 살짝은 초록빛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레이 같은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기도 살짝 초록빛이 있고 빛을 받으면 여기도 초록빛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그레이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레이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이런 식으로 빛을 받으면 초록색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빛을 받으면 국방색으로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도로 주행할 때는 이게 그레이인지 카키색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카키색 시트를 적용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카키의 이제 목베개입니다. 목베개가 푹신푹신하게 의외로 좀 두텁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뭔가 푹신푹신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키색으로 톤을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카키색 베개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쪽 것도 같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일반 헤드레스트도 푹신푹신하다고 생각했는데 목베개까지 기대니까 확실히 더 푹신푹신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더 좋네요, 목베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막 15만원어치를 해가지고 모비스 튜닝을 해야 되냐 싶으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15만원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키색 실내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참고하세요. 카키색 실내는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뒷좌석에서 시트를 보면 이런 모습, 바로 앉아서 옆쪽 시트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카키색인 게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차가 출발하였다는 기능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자동차가 DN8부터인가 팰리세이드부터인가 도입하기 시작한 기능인데 앞차가 출발하였다는 것도 계기판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모드는 스마트 모드인데 스마트 모드에서는 차가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지 에코 모드로 주행할지 실시간으로 주행 모드로 바꿔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지 컴포트로 주행할지 에코로 주행할지 이런 걸 차가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바꿔가면서 선택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근데 초반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스포츠 모드로 처음부터 선택하셔야 되고, 스마트 모드는 귀찮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모드 같습니다. 방향지 시트를 켜면 이렇게 사이드미러 화면을 계기판에 비춰주는 기능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 방향지 시트를 켜게 되면 약간의 프레임이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기판 자체가 그렇게 프레임이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양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선에 이탈하면 경보를 해주는 기능도 들어있고요. 차선에 이탈하면 경보해주는 기능 안에 LFA라고 해서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 LFA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손을 놓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계속 손을 잡으라고 경고를 띄워줘서 이 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장치다 이런 거를 명확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금 5,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이제 인천대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좀 이따가 어댑티브 크루즈와 LFA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켰고요. 손도 한번 떼보겠습니다. 핸들에 손을 떼고 지금 한 10초 정도 지났고요. 한 15초 정도 지나니까 바로 경고를 띄웁니다. 1차 경고고요.
1차 경고를 띄운 뒤에 한 20초 정도 있다가 2차 경고를 띄우는 편입니다. 이 1차 경고 자체는 굉장히 잦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인천대교처럼 직진만 하는 구간이 꽤 있는 경우에는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어도 경고를 띄울 만큼 굉장히 자주 경고를 띄우는데요. 이런 경고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진만 한 상황에서는 굳이 핸들 보타가 필요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띄우면 조금 거슬려서 오히려 LFA를 끄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띄웠죠. 손으로 잡고 있는데. LFA 시스템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된 대신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 감속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손으로 잡고 있는데 계속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경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죠? 근데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경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2차 경고까지 떴어요.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LFA 시스템을 끄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바람 소음은 이 정도입니다. 이 창문을 닫게 되면 이 정도, 바깥쪽 소리와 안쪽 실내는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서라운드 뷰 화면인데요. 서라운드 뷰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자체는 깨끗한데 측면 카메라는 왜곡이 있다 보니까 측면에 차가 있다는 건 알려주지만 차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트럭이 서 있는데 그래픽은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합성이 약간 조금 잘못됐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뭐 차가 어디 있는지, 핸들 각도는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 이 정도는 잘 표현해 주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만족하고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를 보면서 동시에 서라운드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하철로 들어오면 앰비언트 모드가 작동을 하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렇게까지 직접 발각이긴 해도 그렇게까지 막 분위기를 깬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인데 뭐 분위기를 깨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크롬 라인이 이제 밤이 되면 앰비언트 라인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RPM을 높여서 엔진을 좀 써도 6기통, 이 차량은 3.3L 차량이기 때문에 6기통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질감과 그리고 잘 튜닝된 엔진음을 통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 줍니다. 엔진 RPM이 끝까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대신에 이 차량은 어디까지나 6기통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2.5L 이런 차량들은 조금 소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파여있는 노면에 지날 때는 방금 전 같은 느낌입니다. 카메라 여기 걸어놓은 거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승차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참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량이 하드하다기보다는 약간 물렁물렁함 속에서 그 충격을 거치고 나면 차량이 다시 원래 포지션을 찾아서 옵니다. 엔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시 차량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내비게이션도 지하차도라고 말했고 창문 닫아주지 않을까요? 지하차도로 진입하는데 네, 지하차도는 확실히 창문 닫아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지하차도에서는 창문 닫아주지 않고요, 터널에서만 닫아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설정을 했고요. 과연 지하차도에서 창문 닫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을 다시 했는데도 지하차도에서는 창문을 닫아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랜저 3300cc를 살펴봤습니다. 그랜저 3.3답게 굉장히 잘 나가고 파워풀한 모습도 보여줬고, 파워풀한 모습에 맞지 않게 굉장히 승차감이 편안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출고되면 더 다양한 영상을 다뤄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